10페이지 제일 처음을 한번 펴보시면 기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체도 압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공기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가 여러분한테 압력을 어떻게 줘요? 공기가 여러분을 막 눌러요? 기압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서. 그죠? 여러분 이거 중1 때 배워요. 중1 때. 지금 이 교실에 있는 기체 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네. 어서 오쇼. 끊임없이 운동하는데 얘네가 막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니네 몸에 지금 꽝꽝꽝꽝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체 분자들이 내 몸에 충돌하는 게 나한테 압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교실에서 보통 이제 1기압 우리 살아가는데 평균적으로 1기압을 우리가 갖고 살죠. 기체 분자가 충돌하는 게 기압이라면 자, 기압을 높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압이 높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압이 높아져요? 야, 충돌하는 게 기압이야. 그럼 충돌 횟수를 늘리면 기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겠니?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충돌 횟수를 늘리는 세 가지 방법 여기 있다. 1번 온도를 높이고, 아니면 온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부피를 줄여요. 그렇죠. 2번 용기의 부피를 아예 줄여요. 그것도 아니면 온도를 높이든가 부피를 줄이든가, 아니면 기체 분자를 더 집어넣으면 돼요. 수를 늘려요. 그죠?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10페이지예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가 충돌해서 나타나는 건데 충돌 횟수를 늘리면 기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충돌 횟수가 늘어요? 1.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높이면 왜 충돌 횟수가 느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 운동이 활발해. 그렇죠. 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많이 충돌을 하겠죠? 아니면 부피를 줄이면 당연히 똑같이 운동해도 충돌을 많이 할 거고 수가 많아져도 당연히 충돌을 많이 하겠죠. 이게 기압인데 우리가 1기압에서 보통 살아요. 1기압을 측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토리첼리가 이게 1m짜리 관이에요. 1m짜리 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요 밑에도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예요. 자, 얘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서 이 수은에다 꽝 꽂아요. 그러면 위에 수은이 점점 내려오다가 몇 센치가 됐을 때 멈추냐면 높이 76cm, 밀리미터로 하면 이제 760mm죠. 760mm가 됐을 때 딱 멈춘단 말이에요. 이때 멈추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힘하고 바깥쪽에 공기가 1기압이 눌러주는 힘이 똑같아지는 순간 얘가 높이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 1기압이 누르는 압력은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압력과 똑같더라. 우리가 이 압력을 몇 기압이다? 1기압이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힘을 1기압이라 하자. 근데 이게 수은이 아니라 다른 액체를 썼으면 사실 높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은이라는 걸 꼭 표시해주기 위해서 760mm Hg 이렇게 쓰기도 해요. 수은 기둥 760mm가 누르는 압력, 이게 1기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었죠. 여기까지 별거 없죠? 이 간단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펴보셔도 되고 안 펴보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14페이지인데 이 그림을 한번 봐볼 거예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14페이지 1번 그림이거든요. 제가 비슷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엉망진창이네. 자, 요렇게 똑같은 장치를 해놓고 내가 여기에 어떤 기체를 넣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밖에서 공기가 눌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압이 지금 있는 거죠. 자, 밖에서 공기가 1기압, 수은 기둥으로 치면 이제 760mm가 누르는 거랑 똑같은 힘으로 걔가 눌러주고 있어요. 근데 요 안쪽에 있는 기체도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도 지 기압이 있겠죠? 그럼 밖에서 눌러주는 것도 1기압, 만약에 요 안에 있는 기체가 미는 힘도 1기압, 둘이 압력이 똑같다면
이 사이에 내가 수은을 채웠을 때 수은 기둥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나와요. 밖에서 눌러주는 것도 1기압, 얘가 눌러주는 것도 1기압. 그럼 높이가 딱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기체 B를 먼저 볼까요? 지금 높이가 다르죠. 자, 밖에서 눌러주는 기압하고 기체 B가 눌러주는 기압하고 누가 큰 걸까요? 이거 지금 B가 누르는 게 큰 거 알겠어요?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데 B가 누르는 힘이 커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밀린 거예요. 이해되죠? 밖에 1기압보다 기체 B가 누르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센 거냐 보세요. 밖에서 길기압으로 공기가 수은기둥으로 치면 760mm가 누르는 힘에다가 플러스 수은기둥 190이 누르는 힘을 더한 것만큼 얘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똑같은 높이 잘라가지고 밖에서 공기가 760으로 누르는 거에 수은기둥 190 누르는 거 합친 만큼 얘가 지금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체 B의 압력은 두 개를 더한 만큼이구나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B가 그만큼 센 거예요. 공기 압력보다. 근데 이쪽 그림을 보면 이제 반대가 됐어요. 자, 기체 A의 압력하고 밖의 기압하고 누가 큰 거예요 지금? 밖에 놈이 누르는 게 지금 세단 얘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센지 봐봐요. 요쪽 높이 기준으로 밖에서 얘가 760mm로 누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체 A가 눌러주는 힘에다가 플러스 수은 190mm가 눌러주는 힘을 합친 게 밖에서 공기가 눌러주는 760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기체 A가 누르는 힘만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760에서 190을 빼면 남은 게 기체 A의 기압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보시면 공기하고 밀려간 수은 기둥이 같은 쪽이에요. 그럼 더해야 얘 압력이 나오고요. 대기하고 밀려간 수은 기둥이 반대쪽이야. 그럼 뺐을 때 요놈의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구분됩니까? 쉽죠? 어느 쪽으로 밀려 올라갔냐에 따라 누가 더 압력이 세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를 보일이 실험했다는데 이건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우리 11페이지에 이제 보일 법칙 이거 언제 하는지 알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중1 애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니들보다 잘한다? 걔네 기억이 살아있어가지고. 자, 보일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피스톤 실린더예요. 자,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기체 분자 10개 들었다 칩시다. 피스톤은 움직일 수 있는 놈이에요. 근데 지금 얘 안 움직이고 멈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밖에서 공기가 눌러주는 1기압이 있겠죠? 근데 피스톤이 멈춰 있는 이유는 안에서 이 기체가 받쳐주는 힘도 1기압이기 때문에 지금 평형을 이뤄서 피스톤이 안 움직이고 멈춰 있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과 똑같이 유지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이 기체의 부피가 12ml였다고 칩시다. 지금 부피 12ml당 1기압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추를 하나 올릴 거예요. 추 하나당 1기압씩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다 추를 올리면 얘가 압축될 거 아니에요. 누르면 기압이 세지니까 추 하나당 1기압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 총 몇 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2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공기 1기압에 추 하나당 1기압이니까 얘는 지금 밖에서 2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럼 안에서 받쳐주는 것도 몇 기압이겠어요? 2기압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기체 분자수는 여전히 10개죠. 자, 압력이 2배가 됐어요. 부피는 몇 미리가 됐을까요? 6mm.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준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추를 하나 더 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3개, 2개군요. 추 2개. 이렇게 얻었어요. 그럼 이제 외부 기압이 총 몇 기압이 돼요? 3기압이죠. 그럼 안에서 받쳐주는 것도 당연히 3기압이겠죠. 부피 얼마 될게요? 4mm.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로 준다는 거지. 아니, 하나 더 얹어봐. 추 하나 더 얹으면 더 줄어요. 추가 3개야. 그럼 이제 몇 기압이에요? 총 4기압 아닙니까? 부피 얼마 되겠어요? 3mm.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기체는 압력과 부피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압력이 세면 세질수록 부피가 그거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압력과 부피를 여기 곱하면 12. 여기도 압력과 부피 곱하면 12. 여기도 12. 여기도 12.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든가. 아하, 압력이랑 부피는 반비례한다. 물론 이때 무엇은 일정해야 돼요? 압력, 부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겠죠.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이게 무슨 법칙?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쉽죠? 그래서 봐봐요. 그래프가 반비례 아닙니까?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반비례해서 감소하지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디서나 일정.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납니까? 보일 법칙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 하나만 대보세요. 보일 법칙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 압력이 커지니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더라. 이봐, 중1 애들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봐. 페트병 어떻게 해? 봐봐. 자, 풍선을 놓쳤더니 하늘 높이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풍선의 부피 어떻게 돼요? 이봐,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커져요. 올라갈수록 기압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니 기체의 부피는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보일 법칙이에요. 쉽지 뭐. 자, 보일 법칙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샤를로 갑시다. 여러분, 보일이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라면 샤를은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예요. 야,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늘어요, 당연히. 왜 느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왜 늘어요? 운동이 활발해져서 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이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애가 부피가 불어오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0도씨 때의 기체 부피를 V0로 놓은 거예요. 0도씨 때 기체 부피. 온도가 273도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의 2배. 여기서 또 온도가 273도 올라가면 0도씨 때 부피의 3배.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가 되냐면 273분의 V0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기본적으로 기체는요, 온도가 273도 올라가면 0도씨 때 부피의 2배가 되거든요. 자, 부피를 T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VT로 놓고 X축 온도를 T로 잡으면요, 얘는 T에 대한 1차 함수가 돼요. 그죠? 기울기가 273분의 V0이고 Y절편이 V0인 1차 함수가 돼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요, T도씨 때 기체의 부피는 273분의 V0 곱하기 T 플러스 Y절편 V0의 형태가 되는 1차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였습니까? 뭔 얘기인지?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좀 꼴보기 싫어. 273이 뭐야? 우리 0도씨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기체의 부피는 더더더더더 줄어서 계속 가다 보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왜 점선이죠? 뭐라고? 절대온도 때문에? 왜? 절대온도 때문은 아니고, 자, 내가 온도를 낮추면 기체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 기체 부피가 점점 줄다가 진짜로 빵이 되는 순간이 올까요? 이론적으로야 그렇겠죠. 이론적으로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이미 얘가 액체나 고체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프랑 안 맞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액체나 고체로 변한 구간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론상 0이 될 때의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거든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 얼마로 하기로 약속? 0 켈빈으로 정하기로 약속했어요. 이게 절대 온도죠. 그러면 얘를 0 켈빈으로 잡아버리면 그래프가 단순해져요. 어떻게? 완전한 정비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걸 섭씨 온도로 쓰면 0점에서 시작을 안 하니까 절대 온도로 쓰면 정확하게 절대 온도 0켈빈에서 기체의 부피 0. 물론 가상이에요. 진짜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온도에 정확히 정비례하여 부피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하였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식의 스몰 t는 도시, 섭씨 온도로 썼을 때 기체 부피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절대 온도로 바꾸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돼요. 절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그거에 완벽하게 비례하여 증가하는. 그럼 이 대문자 t는 당연히 단위가 켈빈이겠군요. 켈빈 단위로 넣어야 완전하게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요. 이해했습니까? 온도가 높아졌더니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더라. 무슨 법칙? 샤를 법칙.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얘 하나만 내봐. 물 올렸다가 아니지.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는 얘. 뭐 꼭 정비례가 아니더라도 온도를 올렸더니 부피가 커지더라. 그 몰라요? 찌그러진 탁구공 피고 싶으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애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갖고 펴지잖아요. 아니면 열기구 같은 것도 있어요. 열기구 풍선이 원래 이렇게 쭉 쳐져 있거든요. 아저씨, 열기구 풍선이 쳐져 있다고요. 근데 밑에서 불 피우면 이제 어떻게 돼? 애가 이렇게 막 불어오르잖아요. 안에 있는 기체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이거 다 샤를이에요. 온도가 높아졌더니 부피가 증가하더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어렵죠? 절대 온도를 넣으셔야 완벽한 정비례가 돼요. 섭씨 온도 말고. 그러면 섭씨 온도로 문제에 주어지면 절대 온도를 어떻게 바꾸는데요? 도씨를 켈빈으로 바꾸는 방법. 0켈빈은 몇 도씨? 마이너스 273도씨. 그래서요, 얘를 켈빈으로 바꾸고 싶으면 273을 더하시면 됩니다. 켈빈을 도씨로 바꾸고 싶으시면 273을 빼시면 돼요. 그냥 더하고 빼는 관계예요. 그래서 문제에 섭씨 온도로 주면요, 그냥 273 더해서 절대 온도로 바꾼 다음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샤를 법칙 끝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이거 안 해도 되죠? 기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자, 그럼 봐요. 지금 우리가 세 개의 기체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거예요. 아니, 시험 끝나고 왔는데 다 이렇게 화김치야? 아니, 정신 차렸어, 아저씨? 자, 기체의 부피는 일단 1 압력에, 여기다 쓸까요? 기체의 부피는 1 압력의 반비례예요. 그죠? 맞습니까? 기체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기체의 부피는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 스몰 t로 쓰면 섭씨 온도가 돼요. 대문자 c로 써야 절대 온도예요.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또 뭐에 비례해요? 몰수에 비례해요. 오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자, 세 개를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결국 압력에 반비례하고 몰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네요. 그쵸? 분수가 꼴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압력을 한쪽으로 옮길게요. PV는 뭐에 비례해요? NT에 비례해요. 이번엔 비례한다가 꼴되기 싫어요. 저걸 등호로 바꾸고 싶어요. 비례한다를 등호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상수. 이 상수는 과학자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서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상수를 붙이면요, PV는 nRT라는 공식이 돼요. 이게 이상 기체 방정식. 여러분은 앞으로 문제의 90%를 이 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이 식 하나 있으면 다 풀려요. 이게 P는 뭐냐? 압력. P는 압력. V는 부피. 압력은 단위로 1 기압, 2 기압 이런 거 넣으면 돼요. 그 다음 부피는 단위로 리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미리리터 나오면 리터로 바꿔야 돼요. N은 몰수죠? 몇 몰 들어가면 되고, T는 절대 온도니까 켈빈이죠. 그럼 이 R은 뭐냐? 상수예요. 이 상수는 어떻게 나오는 상수냐면, 여러분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 부피 22.4리터 아닙니까? 그래서 1기압 22.4리터 1몰 0도씨인데 273 켈빈으로 해서 넣은 다음 상수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 상수값 어디 갔니? 없어. 이 상수값은 0.082라는 값이 나오고요. 얘는 기체상수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물리에서 이 기체상수를 똑같이 배우실 거예요. 근데 물리에서는 기체상수가 0.082가 아니에요.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8.1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는 단위를 다르게 써서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값이에요. 자, 그래서 화학에서는 0.082 기체상수인데 요 기체상수를
구하는 게 어디 있냐면 15페이지에 있네요. 15페이지 중간 기체상수 R 해가지고 0도씨 1기압 1몰 부피 22.4를 때려 넣으면 나오는데 0.08이 해놓고 뒤에 단위 좀 보세요. 더럽게 길죠? 이 단위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PV는 NRT 공식을 R에 대해 풀었어요. 그러면 이게 NT분의 PV, 얘가 단위가 기압이 이제 ATM과 같은 거예요. 얘의 단위 ATM, 부피의 단위 리터 퍼 몰 켈빈, 이걸 다 붙인 게 요건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요 0.08이는 문제에 주는 값이니까 0.082로 줄 때도 있고 0.08로 줄 때도 있어요. 그때 주는 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쓰시면 돼요. 그건 정해진 값이니까. 자, 중요한 건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지금부터 어떻게 써먹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페이지 19페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데 써먹는 거예요. 지금 가를 보시면 헬륨과 질소기체가 섞여 있는 상태에 3리터 T1 켈빈이고요. 여러분 위에 추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기압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냐면 밖에서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에 플러스 추 한 개가 누르는 압력을 합쳐서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리고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는 건 내부 압력도 딱 이만큼으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가에서 나로 갔다. 봐봐라. 온도를 낮췄어요. 자! 아저씨 식 처음 하는데 잘 거야? 무조건 PV는 NRT를 일단 쓰세요. 쓰시고요. 지금 가에서 나로 갔잖아요. 온도를 변화시켰죠. 그럼 바꾸지 않은 건 뭐예요? 뭐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 중이에요. 일단 가와 나에서 변하지 않은 가 PVNRT 중 뭐라고? 압력 그죠?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 그대로죠. 대기압 플러스 추 하나 또 N값 이 안에 있는 기체 몰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또 R은 상수니까 당연히 일정하잖아요. 자 그럼 뭐만 남아요? 아하 V는 T에 비례네. 그럼 얘네들의 부피비 3대2가 얘네들의 온도비 T1, T2비와 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싸그리 날리시고 남은 것만 갖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부피비 3대2가 얘네들의 온도비 T1 대 T2의 비가 되는구나. 여기서 T1, T2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나다로 갑니다. 나에서 다로 갈 땐 뭘 변화시켰냐면 헬륨을 추가했어요. 똑같아요. 일단 PV는 NRT 써놓고 보세요. 일단 써놓고 나에서 다로 갈 때 변하지 않은 것 날려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압력 그대로죠. 퇴기압하고 추 하나. 또 기체 상수 그대로죠. 안 변할 테고요. 그 다음 온도 T2 그대로죠. 그럼 여기서 뭐만 남아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네. 그러면 여기에 부피비 2대 3은 얘네들의 총 몰수비가 2대 3이다랑 같은 말이군요. 그럼 여기에 총 몰수가 예를 들어 2x면 여기 총 몰수는 3x라는 소리군요. 얘 몇 몰 추가된 거야? x몰 추가됐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엔 다라로 가요. 똑같아요. 일단 PV는 NRT부터 써요. 무조건 이 식이에요. 쓰시고 다와라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값. 몰수 유지죠. 뭘 더 집어넣진 않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상수 유지죠. 그럼 온도도 T2 유지죠. PV는 일정, 즉 P와 V는 반비례겠구나. 그럼 여기서 부피비 3대2는 다와라의 압력의 비가 P다와 P라로 표시할게요. 다와라의 압력의 비는 2대 3이구나. 이걸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대기압 플러스 추 1개 압력이고요. 여기는 대기압 플러스 추 2개 압력이에요. 이게 2대 3인 거예요. 아이쿠 추 1개당 압력이 얼마구나. 대기압이랑 똑같구나.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대기압이 1기압이면 추 1개당 기압도 1기압이니까 얘는 1기압 1기압에서 2기압, 얘는 1기압 2기압 3기압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 관계예요.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 알겠죠? 변화시켰을 때 안 바뀐 거 다 날려버려요. 나머지 것만 갖고 비례 방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 아니면 진짜 아예 숫자를 다 넣어서 계산을 때려 넣으라가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산 때려 넣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숫자 넣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써먹는지. 이게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이에요. 쉽죠? 어려워요? 에이, 간단하지 뭘.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 이제 지금부터 좀 자지 마라.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조금 변화시켜 볼 거예요. 15페이지로 갑시다.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박스 좀 볼래요? PV는 NRT를 변화시켜 볼 거예요. 여러분, PV는 NRT에서 N이 뭐야? 몰수. 몰 공식이 뭐냐?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아니, 시험 끝나고 머리에서 다 뺐냐?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럼 봐요. 요 몰 자리에 몰 대신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외우지 말고 복잡해요. PV는 NRT의 N 자리에 화학식량분의 질량 M분의 WRT.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PV는 M분의 WRT.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살짝 변형한 거예요. 몰 대신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넣은 거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언제 써먹는 거냐? 문제를 풀다 보면 나머지 조건들 쭉 주면서 이 기체에 그래서 질량이 몇 g인데 혹은 얘 화학식량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을 써먹으시면 돼요. 자, 이게 2번 공식. PV는 NRT가 1번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변형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좌변에 있는 V를 우변으로 옮기겠습니다. 좌변에 있는 V를 우변으로 옮기면 P는 M분의 V분의 WRT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근데 이게 부피, 이게 질량. 부피분의 질량 무슨 공식이네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네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M분의 밀도 곱하기 RT M분의 DRT. P는 M분의 DRT. 이게 3번 공식이에요. P는 M분의 DRT.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점. 1번 공식, 2번 공식은 좌변이 PV, 우변이 이제 다른 식이잖아요. 3번 공식은 좌변이 PV가 아니라 P예요. V가 이미 우변으로 와서 사라졌어요. 그죠? 얘는 좌변이 P는 N분의 DRT예요. 이거 조심. PV는 N분의 DRT로 쓰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얘는 문제에서 밀도가 주어졌을 때 써먹는 식이에요. 자, 이 식들을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21페이지 4번으로 갑시다. 21페이지 4번. 자, 21페이지 4번은 기본 공식, 1번 공식 쓰는 문제예요. 무조건 일단 써놓고 얘기해요. PV는 NRT부터 쓰시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PV는 NRT 중에 제낄 수 있는 거 찾아봐요. 일정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일단 R은 상수니까 당연히 일정하죠? 제껴도 돼요. 그 다음. 그렇죠. 일정량의 헬륨. 얘네 A, B, C, D 헬륨 몰수가 다 똑같다는 소리죠, 지금. 그러면 N도 제껴도 돼요. 그럼 뭐가 남냐면 PV는 온도에 비례하네요. 어이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A. 여기가 P, 여기가 V 아닙니까? A, PV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3 곱하기 1, 3. B, PV 해보세요. 1. C, PV 6. D, PV 3. 이게 A, B, C, D의 온도빈 거예요. 끝! 왜? PV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날리고 남은 것만 갖고 푸시면 됩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A와 D에서 헬륨의 온도는 같다. AD 같네요. 33. 이게 온도비니까요. 그죠? 그 다음 BD에서 헬륨의 밀도는 같다. 물론 이게 밀도가 들어간 3번식을 쓰셔도 되지만 얘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간단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어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얘네 뭐가 일정해요? 몰수가 다 똑같다며요. 질량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밀도는 부피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부피가 같으면 밀도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BD는 부피가 같으니 밀도가 같네요. 그냥 이렇게. 압력과 부피의 곱? 우리가 지금 옆에다 써놓은 이게 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잖아요. 비교하시면 끝. 이게 피부에 있는 NRT예요. 쉽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으로 가실 거냐면 10번으로 갑시다. 10번. 여러분 10번으로 가시면 기억선지 볼래요? 분자량을 물어요. 어이쿠, 분자량을 물었으면 분자량 공식을 써야죠.
몇 번 공식을 쓰면 좋겠냐? 자, PV는 n분의 WRT 2번 공식을 쓸 거예요. 왜냐? 문제에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PV는 n분의 WRT 쓰시고요. 이 중에 날릴 수 있는 거 다 찾아봐요. 질량이 모두 똑같다 그랬으니까 질량 날려요. 그 다음 당연히 R, 상수는 날릴 수 있죠.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V1, V2에서 보시면 온도가 T1으로 같아요. 그럼 V1, V2 요 T1 점을 비교할 거라면 얘도 같으니 날려도 돼요. 그럼 결국 얘네들의 분자량은 PV에 반비례한다가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P도 날릴 수 있네요. 1기압. P도 날릴 수 있네요. 기압도 더 일정하다고 나왔네요. 1기압.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분자량은 부피에 반비례네요. 그럼 A와 B의 부피 B가 V2 대 V1이니 A와 B의 분자량 B는 V1 대 V2가 되는 겁니다. 분자량 누가 커? B가 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필요한 공식 갖다 넣으시고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한 거 다 날리세요. 그럼 돼요. 자,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B가 A보다 분자량이 크죠? 몰비요? 아니, 온도가 같으면 이거 비교할 필요 있어요? 몰비는 당연히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몰비는 부피비죠. PV는 nRT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얘는 몰비 이꼴 부피비잖아요. 온도만 같으면, 온도 압력이 같으면. 따라서 얘네의 몰비는 V2 대 V1이고요. 자, 압력을 높이면 내가 이 상태에서 얘네 다 1기압 맞춰져 있었는데 압력을 예를 들어 2기압으로 높였어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압력만 2기압으로 올려요. 압력을 올리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보일 법칙,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져요. 그럼 봐봐요. 똑같이 T1에서 부피가 V1이었는데 압력을 높이면 얘가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요. 압력을 2배 시키면 부피는 절반. 그럼 기울기는 작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기울기가 커진다 그랬으니 X.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줄어요. 보일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V1이 어떤 게 2분의 V1이 되니까 기울기가 감소. 됐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안 쉬워요? 자, 그 다음 이번엔 17번으로 갑시다. 17번. 여러분, 드디어 밀도가 나왔습니다. 공식을 뭘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밀도 들어가는 3번 공식. 3번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3번은 좌변에 V가 없어요. P는 M분의 DRT예요.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공식이 아직 안 외워져 있지만 다음 주에 세교 공식은 기본으로 외워오셔야 돼요. 자, M분의 DRT에서 우리 이 문제에서 날릴 수 있는 거 찾읍시다. 뭐 날릴 수 있어요? 일단 모두 똑같은 X라는 기체니까 분자량 날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같은 X니까 분자량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R은 상수니까 당연히 날려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게 T죠? 그러면 T는 무엇에 비례? D분의 P에 비례한다만 남네요. 밀도분의 압력에 비례한다만 남네요. 그럼 얘네 D분의 P를 다 해보시면 돼요. T가 밀도고 P가 압력이니 A D분의 P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B D분의 P 하면 2. C D분의 P 하면 1. 이게 얘네 절대 온도비예요.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필요한 공식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 날려. 안 어렵죠? 이 정도예요. 자, 1번. 기체의 압력, 즉 기압이죠. 기압은 기체 분자가 뭘 해? 끊임없이 운동을 하죠. 분자 운동을 하면서 용기에 빵빵 충돌을 해갖고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충돌 횟수가 늘어나면 기압이 올라가겠네. 압력이 커지는 요인, 충돌수를 늘리면 돼. 어떻게 하면 충돌수를 늘릴 수 있냐? 온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용기의 부피를 줄이든가 그것도 아니면 기체의 분자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해서 기압을 높일 수 있어요. 이 소리죠. 자, 이게 조금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1기압 760인데 가완하에서 A와 B의 기압을 그래서 구해보래요.
이쪽에서 공기가 760mm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기체 A의 압력은 760에서 190을 더해요, 빼요? 이건 빼야죠. 이거는 얘가 760으로 누르는 힘하고 얘가 누르는 힘 플러스 수은 기둥 190에 합친 거랑 같은 거니까, 그죠? 기체 A의 압력 PA는 760mm에서 190mm를 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570 맞나요? 밀리미터 Hg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위는 붙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B의 압력도 구해보자. B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밖에서 공기가 760으로 눌러요. 그럼 B의 압력은 760에다가 190을 더하면 되죠. 두 개 합친 만큼 B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체 B의 압력 B는 760 플러스 19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950? 제 계산 틀릴 수 있으니까 계산 알아서 해보세요. 950mm Hg쯤 되나봐요. 여튼 더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제 계산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자, 2번에 기체 A를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이 똑같아지게 조정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체 A만이 가하는 압력이 570인데 여기다가 기체 얼만큼을 더 추가해줘? 190만큼의 압력을 더 내도록 추가를 해줘야 같아질 거 아니에요, 양쪽이.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N몰 들어있는 상태라면, 즉 기체 N몰이 570의 힘으로 누르는 상황이라면 몇 몰을 더 추가해야 190만큼의 힘을 더 낼 수 있냐,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N몰의 압력이 570이야. 몇 몰 더 집어넣으면 190만큼이 추가되겠니? 3분의 N몰.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기체의 몰수는 3분의 N몰.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분의 N몰 더 집어넣으면 얘가 190만큼 더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높이가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되었나? 자, 이제 4번으로 가보지요. 문제의 힌트를 보시면 추 한 개당 1기압이래요. A와 B는 온도는 일정한 상황이고요. 여러분, A는 지금 압력 몇 기압? 2기압. 밖에서 대기압 1. 그 다음 추가 또 1. 합쳐서 2기압 주고 있죠? 당연히 안 해도 2기압이에요. 근데 추수를 늘렸단 말이에요. 몇 기압이 됐어? 4기압 됐죠? 자, 4기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압력이 2배가 되었네요. PV N할 때 쓸 필요도 없다. 부피는 당연히 얼마로 줄었겠어요? 절반으로 줄었겠죠. 안 그래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니까. 그러면 A와 B의 부피 몇 대 몇? 2대 1이죠? 이때 적용한 법칙 이름? 압력과 부피의 관계. 무슨 법칙? 어이구, 보일 법칙. 왜 얘를 적용했냐는 거 아닙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예요. 액체 고체 안 돼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보일 법칙을 적용하면 부피가 2대 1임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저씨 썼냐? 네. 거기 더우면 일로 와. 안 더워? 그 자리 더운 자리인데. 괜찮음? 자, 그 다음 이번엔 과정 나를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씨가 부피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2대 1에서 다시 2가 됐다는 얘기죠? 온도를 얼마나 올린 거겠어요? 여기가 지금 T켈빈이에요. 그럼 C는 몇 켈빈이 된 소리예요? 부피비가 2대 1대 1이니까요. 그럼 몇 켈빈 됐겠어요? 2T 켈빈 됐겠죠.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는 비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C의 온도는 몇 켈빈이냐?
2T 켈빈. 왜냐면 AB가 T 켈빈이라고 문제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쟨 2배. 그러면 적용한 법칙은 뭐예요? 샤를. 왜? 이번엔 압력이 일정하거든요. 압력이 일정할 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까?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온도는 물론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부피에 비례한다. 이거죠. 승호!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가지요. 어떤 기체가 있어요. 0.25몰 있어요. 그래프를 줬는데 부피하고 압력 분의 1 그래프예요. 물어본 게 뭐예요? V1을 구하래요. 자, A의 부피가 V1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PV는 nRT 쓰시면 돼요. PV는 nRT. 자, A 기준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A 기준으로. 구하고 싶은 게 얘 부피 V1이죠? 그럼 A의 압력 P 곱하기 A의 부피 V1은 nRT. 내가 구하고 싶은 게 V1이에요? 그럼 V1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P분의 nRT. 이렇게 풀어놓고 때려 넣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난 V1 구하고 싶어요. A의 압력 얼마? 얘가 압력 분의 1이 1이기 때문에 역수하면 압력도 1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압력의 역수를 줬기 때문에 얘네들의 압력 값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압력의 역수니까. 그러면 A는 압력이 1이니까 P자리에 1기압 갖다 넣고요. 자, N 몰수예요. 몰수 알아요? 알아요. 문제의 몇 몰이라고? 0.25몰이라고 알려줬어요. R 압니까? 있어요. 문제에 0.08이 때려 넣으세요. 곱하기 T. 자, 문제에 A는 온도를 줬어요. 몇 켈빈이라고? 400켈빈 보입니까? A는 온도 400켈빈 알려줬어요. 때려 넣으시면 돼요. 이건 진짜로 PV는 nRT 공식에 숫자 넣어서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거하고 곱하면 딱 100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2 리터 부피니까. 따라서 V1 이꼴 8.2. 여기까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진짜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V1 나왔어요. 8.2 PV는 nRT에 넣어서. 숫자가 복잡하면 숙제할 때 계산기 때리셔도 돼요. 8.2리터. 그 다음 2번. 자, 온도비를 구하래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써먹는 거예요. 무조건 PV는 nRT 아니겠습니까? 자, 날려도 되는 거 골라요. 날려도 되는 거. 상수 날려요. 다 똑같겠죠? 그 다음 얘네 모두 똑같이 0.25몰 몰수 날려요. 그러면 T는 PV에 비례해요. 아하, 온도는 PV에 비례구나. 자, A는 PV. P 어디 있어요? 얘 압력의 역수기 때문에 압력으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PV 하면 이거 V1 나와요. 그리고 B는 PV 하면 2V1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도 V1 나와요. 얘는 압력 4분의 1 곱하기 V 2V1이기 때문에 곱하면 2분의 V1 나와요. 여러분, 이게 몇 켈빈? 400켈빈이래잖아요. 그럼 얘도 400켈빈 아니에요? 얘는 몇 켈빈이겠어요? 200켈빈. 끝! PV가 T에 비례하니까 PV 값이 그냥 온도에 비인 거예요. A의 온도 있으니까 나머지 온도 쩌라랑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절대 온도 전부 나왔고요. 됐나요? 6번. 이번엔 밀도와 압력이에요. 밀도 압력. 몇 번 공식 쓰면 되겠어요? 밀도 들어가는 거. 3번. 자, 3번은 조심하세요. 좌변이 PV가 아니라 P예요. P분의 M, P는 M분의 DRT. 쓰시고 뭐 날려도 돼요. 상수 날려요. 그 다음 얘네 다 똑같은 기체죠? 분자량 날려요. 그러면
얘네들의 온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D분의 P에 비례한다가 되죠. 요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얘네 D분의 P 해보세요. 밀도분의 압력. 얘 밀도분의 압력 2분의 1. 얘는 1, 얘는 2, 얘가 3분의 2, 얘가 2분의 3. 이게 A, B, C, D, E의 절대 온도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온도가 최대예요? E가 최대네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그래서 가장 높은 점 E. 이유를 써요?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게 이유예요. 풀이 과정. 이 식에서 이렇게 유도했더니 이렇더라. 절대 온도입이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정신 좀 차려봐요. 7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안에 산소가 들어있는 통인데 안에 있는 산소를 싹 빼가지고 이제 여기 모을 거예요. 근데 뭘 구하고 싶냐면 지금 포집된 산소의 질량을 구하고 싶대요. 여러분, 기체의 부피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산소통에 있는 거 싹 빼가지고 여기에 모아서 눈금을 읽었더니 250ml더라고 측정을 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현재 실험실의 온도와 기압은 잰 거고요. 그리고 질량을 처음에 쟀는데 산소통 전체 왜 없어? 질량을 구하는 게 문제군요. 그럼 안 쟀겠죠. 자, 문제는 이게 뭔 얘긴가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내가 이 O2를 요 안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수면의 높이가 안팎이 같아지도록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피가 지금 250ml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안팎의 수면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안에서 누르는 산소 기체의 압력과 밖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같아지도록 지금 만들었다. 근데 지금 대기압이 몇 기압이냐고요? 1기압 아니에요? 그럼 요 안에서 누르는 기체의 압력도 1기압이라고 일부러 맞춰놓은 거예요. 공식에 넣기 위해서. 근데 자, 이게 도대체 얘는 왜 준 걸까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실린더 안에 100% 저기서 뺀 산소만 들어있을까요? 여기서 물이 증발을 해요, 그 사이에. 그래갖고 물이 증발해서 이 안에 수증기가 섞여버린단 말이죠. 그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0.04기압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안에 총기압이 1기압인데 수증기가 0.04기압을 차지하면 산소만의 기압은 사실 얼마인 거예요? 0.96기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에 물이 있어서 수증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수증기 압력을 빼줘야 순수 산소만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나에서 포집된 산소의 압력은 얼마? 0.96기압입니다. 왜? 1기압에서 수증기 압력 0.04를 빼준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산소 질량만 구하고 싶기 때문에 기압도 순수한 산소 것만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나 이산소 질량 구하고 싶어요. 질량이 들어가는 공식이 있었죠. 몇 번? 2번. PV는 M분의 WRT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질량이에요. 그럼 W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W는 RT분의 PV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때려 넣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갖다 집어넣을게요. R값 얼마로 쓰라고 돼 있어요? 기체상수 0.08 문제에 써 있습니다. 0.08 곱하기 T는 온도란 말이에요. 온도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27도씨예요. 섭씨 온도 안 되죠? 절대로 바꿔서 될 거예요. 얘 273을 더하면 몇 켈빈? 300켈빈으로 바꿔 넣을 거고요. 압력 몇 기압? 산소만의 순수 압력이니까 위에서 구한 0.96기압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에서 수증기압 뺀 거 곱하기 부피 얼마요? 아까 얼마였어요? 250ml인데 밀리리터 안 써요. 리터로 바꿔 넣어야 돼요. 0.25리터 곱하기 분자량, 우리 위에 산소 원자량 준 거 보입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O2니까 분자량 얼마? 32. 계산기 때려 넣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 질량 몇 그램 나올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기체의 질량을 구할 때 써먹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는
수상치환, 물 안에다가 기체를 모았기 때문에 수증기압을 빼줬지만 여러분들 숙제하시다 보면 물에다 안 모으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통에 들어있는 기체 이렇게 관 연결해갖고 왜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이렇게 피스톤 꽂혀있는 데다가 기체를 씩 누르면 이 주사기 피스톤이 쭉 밀리면서 여기 기체가 모여요. 이런 경우는 안에 진짜로 순수하게 내가 넣은 기체만 들어가는 거거든. 이런 경우는 수증기압 안 빼줘도 돼요. 그냥 외부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다고 그냥 놓고 풀어도 되는데 얘는 물에 모았기 때문에 수증기압을 빼준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물에다 넣을 때만 이 경우 수증기압이 빼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요렇게 25쪽에 그 실력 문제 4번이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만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4번 그림을 잘 보시면 B는 일단 보지 마시고 우리 A만 보자 이거예요. A하고 여기 보시면 밖에서 대기압이 눌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A하고 대기압만 비교했을 때 누구 압력이 커요 지금? A가 큰 거 알겠죠? A가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A의 압력은 대기압이 760이니까 760에다가 또 760을 더해서 A만의 기압은 현재 몇 기압? 2기압이 되는 거죠? 760 플러스 760? 760이 1기압이니까는. 그러면 A가 이쪽으로 누르는 게 2기압이면 이쪽으로 누르는 것도 2기압이에요.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쪽으로 2기압이면 이쪽으로 2기압이거든요. 그럼 A가 이쪽으로도 2기압을 작용해요. 760 플러스 760. 근데 이제 여길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A기압이 큰 거예요? B기압이 큰 거예요? A가 큰 거죠. 그죠? 이번에는 A기압이 760 플러스 760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2 곱하기 760만큼을 A가 눌러주고 있는데 B의 입장에서는 B의 기압에다가 380을 더해서 저만큼을 받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B의 기압은 2 곱하기 760에서 380을 뺀 나머지만큼이 순수하게 B 기압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수은기둥 480이 받쳐주는 거 뺀 나머지만이 얘의 기압이에요. 그러면 X는 몇 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게 내신에서도 함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뚫렸냐 막혔냐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쪽은 뚫렸잖아요. 밖에서 대기압이 눌러주는 게 플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막혔잖아요. 얘는 대기압이 눌러주는 게 없는 거예요. 대기압이 눌러주는 게 없으면 B의 이 기압을 100% 얘가 지금 다 받쳐주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높이는 이거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쟤는 밖에서 눌러주는 대기압이 없으니까 B의 압력 이만큼을 이 높이가 다 해주고 있으니 이게 곧 X의 높이와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렸잖아요? 여기가 뚫려 있어요. 밖에 1기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760 플러스 여기는 760 플러스 남은 게 X 높이가 돼야 되는 거고 뚫렸냐 안 뚫렸냐 잘 보셔야 돼요. 완전히 답이 달라져요. 알겠죠? 밖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추가로 있냐 없냐 이거 확인 잘하세요. 알겠죠?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어려울 거 없고요. 우리는 26쪽 오늘 부분압력까지 할 건데 왜 여기까지 나갈 거냐면 여러분 부분압력을 우리가 이미 기말 때 살짝 했어요. 우리 모의고사 풀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부분압력 너무 쉬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질소랑 산소랑 합쳐놓은 게 용기 안에 들어있어요. 합쳐서 5기압 나왔대요. 질소가 가하는 압력, 산소가 가하는 압력 그냥 싸그리 합쳐서 총 내부 압력이 5기압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산소만 이 용기에 가하는 압력이 3기압, 질소만 이 용기에 압력을 가하는 압력이 2기압이었대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각각의 기체가 가하는 압력을 다 더하면 그냥 총 기체 압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기체를 여러 개 섞어놔도요. 얘네는 상대방이 가하는 압력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내 압력 혼자 있을 때 3기압, 쟤 혼자 있을 때 3기압 같은 통에 넣으면 합쳐서 그냥 5기압 서로한테 영향을 안 미치고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체가 가하는 압력을 다 더하면 총압력이 된다. 이게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런데 얘네가 산소 기체 6몰 있을 때
얘가 3기압을 냈대요. 이 통 안에서. 그리고 질소기체는 4몰에 2기압을 냈다는 거예요. 딱 봐도 몰하고 기압이 지금 비례하는 거 보여요? 몰비가 3대 2가 되니 똑같은 부피 안에서 압력의 비도 지금 3대 2가 됐죠. 이거는 사실 PV는 NRT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어차피 상수 제끼고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니 제끼고 같은 통이니까 부피 똑같으니 제끼면 압력은 몰수 부피를 제껴야죠. 같은 통이니까 부피 제끼면 압력은 몰수의 비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통 안에 들어있으면 몰비에 비례해서 압력이 가해지는구나. 그러면 합쳐놓으면 이제 전체 10몰이잖아요. 산소가 6몰, 질소가 4몰, 합쳐서 10몰에 5기압을 총 가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힌트만 줬으면 자, 전체 5기압 중 산소만 이 용기에 가하는 기압은 몇 기압이냐 했을 때 산소가 전체 10몰 중 6몰을 차지하죠. 그럼 전체 10몰 중에 6몰만큼에 해당하는 기압을 산소가 준다. 이렇게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때 전체 몰수 분의 그 기체의 몰수, 이거 기말하면서 내가 언급한 적 있다. 전체 몰수 분의 그 기체의 몰수를 뭐라고 부른다? 몰분율 기억나시죠? 전체 몰수 분의 그 기체의 몰수, 이걸 몰분율이라고 하고요. 결국 부분 압력을 다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되고요. 전체 압력 곱하기 몰분율을 하면 그 기체만의 부분 압력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기체만의 압력은 그 기체의 몰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몰분율이 뭐냐? 총몰수 분의 내몰수. 이해됐습니까? 부분 압력 법칙 끝. 됐다 싶죠? 자, 이걸 문제에 이제 제가 적용을 시켜볼 건데 29페이지 한번 볼래요? 짜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관 보시면 지금 꼭지가 닫힌 상태예요. 닫힌 상태. 헬륨이 2기압 2리터, 네온이 2기압 3리터. 자, 일단 PV는 NRT 한번 써볼까요? 제낄 수 있는 거. 뭐 제낄 수 있어요? 절대 온도. 절대. 기체 상수 제낄 수 있죠? 그 다음 문제에서 온도 일정하다 그랬으면 온도로 제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PV는 몰수에 비례하네? 어라? 얘 PV 해봐요. 얼마? 2. 얘 PV 해봐요. 6. 즉 헬륨과 네온의 몰비 몇 대 몇? 1대 3. 이 안에 1대 3의 몰수로 들어있구나. 일단 PV가 몰비니까 PV 다 있으니 곱하면 이게 몰비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문제는 이 상태에서 꼭지를 열었단 말이에요. 꼭지를 열면 어떻게 되냐? 얘네가 다 퍼져가지고 전체 용기에 고르게 섞여버린단 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용기를 열면 헬륨 한번 볼게요. 헬륨만 놓고 볼 거예요. 우리 보일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압력이 높아졌을 때 기체의 부피가 줄면서 결국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했죠. PV는 일정했죠. 그러면 꼭지 열기 전이나 후나 보일의 법칙에 의해 PV는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헬륨만 놓고 봐요. 헬륨 꼭지 열기 전에 PV 1 곱하기 2죠. 압력 곱하기 부피. 자, 그 다음 꼭지 열었어요. 꼭지 열고 나면 헬륨의 압력 모르겠어요. 내가 pH2로 쓰겠습니다. 하지만 PV는 일정해야 돼요. 여러분, 꼭지 열면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리터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그냥 전체가 하나의 부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 열고 나면 5리터가 돼요. 꼭지 열기 전이나 후나 PV는 일정해야 돼. 그럼 꼭지 연 후에 헬륨의 부분 압력은 얼마야? 5분의 2기압 되는 거예요. PV는 항상 일정하다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일의 법칙에서. 이해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네온도 할 수 있어요. 자, 꼭지 열기 전에 네온 PV 얼마? 2 곱하기 3. 꼭지 열었어요. 네온의 압력 모르지만 전체 부피 5리터로 변해요. 어차피 PV는 같아야 해요. 그럼 꼭지 열고 난 후 네온의 압력은 얼마? 5분의 6기압이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꼭지 열면 어차피 얘랑 섞이는 거 아니에요. 다 한 그릇에.
얘가 차지하는 게 5분의 2기압, 얘가 5분의 6기압, 부분기압 다 더하면 총기압이 나오겠죠? 꼭지 싹 열면요, 전체 용기의 총기압 5분의 8기압 아니야? 5분의 8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부분 압력 다 더하면 전체 압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봐요. 제가 요 1식하고요, 요 2식을 지금부터 좌우변을 더할 거예요. 보세요. 1식과 2식의 좌우변을 더할 거예요. 그럼 좌변을 더하면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이 되고요. 우변을 더하면 헬륨의 부분 압력 곱하기 5 플러스 네온의 부분 압력 곱하기 5가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좌우변 더했어요. 1, 2식을. 그리고 이쪽 식을 좀 정리하면 5로 묶을게요. 얘 헬륨의 압력 플러스 네온의 압력. 근데 헬륨의 부분 압력과 네온의 부분 압력을 더하면 결국 총압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분 압력 다 더하면 전체 압력이라며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5 곱하기 전체 압력, 토탈이니까 제가 T로 표시하겠습니다. PT 하면 토탈 압력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결국 꼭지 열기 전에 각각의 PV에서 싹 더한 다음 꼭지 연후 PV 한 거랑 결국 같군요. 즉 이렇게 따로따로 안 구해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꼭지 열기 전에 PV 해서 1 곱하기 2, 꼭지 열기 전에 PV 2 곱하기 3 싹 더하면 꼭지 열고 나서 총 토탈 압력 곱하기 총 부피 얼마 돼? 5랑 같구나? 그럼 한 방에 토탈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꼭지 연후에. 이해되죠? 한 방에 토탈이 나오잖아요? PT? 그럼 이게 얼마야? 5분의 8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몰 분율을 이용하면 헬륨과 네온의 부분 압력을 다시 0으로 구할 수도 있죠. 전체 5분의 8 토탈 중에 헬륨은 몰 분율 4분의 1, 5 곱하기 4분의 1 하면 헬륨만의 부분 압력. 네온은 얘의 몰 분율 4분의 3, 여기에 4분의 3 곱하면 네온의 토탈 압력, 부분 압력.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따로따로 해서 더해갖고 토탈을 구하지 마시고 그냥 열기 전에 PV 싹 더하면 연후의 토탈 압력 곱하기 총 토탈 부피 이렇게랑 같구나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요게 부분 압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게 몇 쪽입니까? 30쪽. 30쪽에 5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잘 봅시다. 5번. 지금 세 놈이 꼭지로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꼭지 A만 열 거예요. B는 일단 보지 마요. 요 두 놈만 처음에 섞을 거예요. 꼭지 A를 열어요. 그럼 꼭지 A 열고 난 후 토탈 기압 한번 구해볼게요. 따로따로 안 구해도 되죠? 자, 열기 전 PV 4 곱하기 3, 3 곱하기 2 싹 더한 거랑 꼭지 A를 열면 토탈 부피 모르고 토탈 압력 모르고 꼭지 열고 나면 총 부피는 얼마가 돼요? 5리터가 되죠? 합쳐져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 A만 열었을 때 토탈 압력은 5분의 4, 32, 3, 2, 6, 18 기압이 돼요. 이게 꼭지 연후 토탈이에요. 여기까지 감았습니까? 자, 근데 꼭지를 열면 헬륨도 여기 전체 다 퍼지는 거고 네온도 여기 전체 다 퍼져서 막 섞이는 거예요. 자, 각각의 부분 압력을 구해볼게요. 요 토탈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몰은 어떻게 아는데요? A, PV는 NRT에서 R 제끼고 T 제끼면 PV는 몰수에 비례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곱한 12, 얘하고 곱한 6, 얘네들의 몰비 2대 1이에요. 왜? PV 이꼴 N에 비례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면 토탈 5분의 18 기압 중 헬륨만이 차지하는 LI 자리가 없어. 여기서 헬륨만이 차지하는 기압은 5분의 18 곱하기 헬륨의 몰 분율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몰 분율 3분의 2. 그럼 이게 얼마냐? 6, 5분의 12 기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네온은 5분의 18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5분의 6이겠죠? 얘가 5분의 6 기압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콩 열고 나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 해놓고 뭐래요? 꼭지
꼭지 A를 도로 닫았대요. 지금 이렇게 충분히 싹 섞이고 나서 A를 도로 잠근 거예요. 여기가 다시 잠겼어요. 자, 잠기면 얘네 각각이 차지하던 5분의 12기압, 5분의 6기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미 고르게 싹 섞인 상태에서 다시 잠근 거예요. 기압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때는 안 바뀌어요. 이게 양쪽에 이렇게 기압과 부피가 다를 때, 그래서 헬륨과 네온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을 때는 꼭지를 열면 이제 섞이면서 막 변하지만, 이미 다 섞여서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형을 이루었다? 이미 다 섞여서 이런 상황에선 다시 꼭지를 닫는다고 압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니 선생님, 꼭지를 닫으면 부피가 주는데요? 하지만 부피가 주는 대신 그에 비례해서 전체 분자수도 줄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꼭지를 열고 있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 꼭지 잠궜다고 요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체는요 항상 고르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3리터, 2리터잖아요. 그럼 전체 기체 부피 중에 이쪽에 3, 이쪽에 2가 딱 맞춰져서 들어간 게 최종 상태예요. 그게 고르게 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꼭지가 열려 있어도 어차피 부피에 비례해서 3대2로 나뉘어져서 딱 들어가 있을 건데, 그 상황에서 닫는다고 뭐 바뀌나요? 그대로 기압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지를 닫았어도 용기 1, 2의 헬륨과 네온 부분 압력은 그대로 5분의 12, 5분의 6이 유지해요, 여러분. 양쪽 1, 2번 용기에 똑같이. 이해하였습니까? 이 상태에서 A는 잠그고 누구를 열었어요? 얘를 연 거예요. 꼭지 B.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지금 네온하고 헬륨이 이제 막 섞여 있죠? 네온과 헬륨 섞여가지고 각각의 부분기압 5분의 12, 5분의 6기압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걸 또 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 부분압력 다시 PV 해갖고 계산해줘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꼭지 B를 연 후 용기 1에서의 헬륨의 부분압력, 이게 꼭지 B를 연다고 1에 이미 평형을 이룬 헬륨의 부분압력이 바뀌진 않거든요. 얘는 5분의 10이 그대로 유지인 거고요. 꼭지 2번을 열고 나서 네온의 부분압력, 여기서의 네온의 부분압력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지 열기 전 네온의 압력이 여기 얼마예요? 5분의 6이거든요. 꼭지 열기 전 5분의 6기압. 자, 꼭지를 열면 총부피 2리터였던 게 4리터로 느는 효과 아니에요? 총부피가 2배가 되는 효과죠. 그럼 압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총부피가 2배가 되니 5분의 6기압에서 절반으로 줄겠구나.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 네온의 압력은 5분의 3기압.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평형을 이뤄갖고 양쪽의 기압이 딱 똑같이 있는 상황에선 콕을 열든 닫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기압 유지예요. 열든 닫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9번 갑니다. 9번. 여러분, 얘처럼 용기 부피가 고정이 된 거랑 얘처럼 용기 부피가 고정이 안 된 거는 좀 달라요. 이게 고정이 안 된 상태인 거 알겠어요? 이쪽에는 막 바뀔 수 있는 용기잖아요, 부피가. 그죠? 자, 이 경우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금 꼭지가 잠겨 있어요. 뭐 잠겨 있을 때는 항상 똑같아요. 잠겨 있을 때는 PV는 nRT에서 어차피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이니까 날리고 상수 일정이니까 날리고 PV가 몰수에 비례하거든요. PV가 몰수에 비례해요. 자, 그러면 얘 압력 곱하기 부피 하면 1이죠. 얘 압력 곱하기 부피 하면 X죠. 그럼 얘네들의 몰비가 그냥 1대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꼭지를 열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A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 0.2기압이었대요. 자, 여러분, 앞에 요 용기하고는 완전히 경우가 다른 거예요.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얘네들의 총기압은 얼마예요? 토탈 기압. 여기서 꼭지 열고 충분히 내비두면 토탈 기압이 얼마가 돼요? 무조건 1기압. 왜요? 얘 밖에 외부 기체랑 지금 다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잖아요. 언제까지? 외부와 내부 압력이
같아져서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게 밀폐된 용기는 안에서 지들끼리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최종 토탈 기압을 만들지만 한쪽이 대기압하고 만나 있는 경우는 얘는 무조건 움직이면서 대기압이랑 똑같아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서 한쪽이 피스톤으로 돼 있는 애는요. 뭐 열고 닫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최종은 1기압인 거예요. 쟤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열고 나서 최종 1기압이 될 건데 그 중에 A가 0.2기압을 차지한대잖아요. 그럼 전체 최종 1기압 중 A가 0.1을 차지하면 B가 0.8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부분압력을 알려줬네요. 뭘 준 거예요? 몰분율을 준 거라고요. 아, 이 안에 A와 B의 몰분율이 1대 4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부분압력의 B가 1대 4가 나오지. 이 소리라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A가 여기서 PV 해갖고 1몰 들어있는 걸 알잖아요. 뭐 1몰이 신경 쓰이면 N몰로 잡으셔도 좋고. 그럼 얘가 1몰이면 B는 이 안에 몇 몰 들어있단 소리예요? 4몰 들어있단 소리죠? 몰 분율이 지금 주어졌으니. 아, X 이퀄 4네. PV 1, PV 4, X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쪽이 피스톤으로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밀폐된 용기는 토탈 기압을 다시 내줘야 되지만 한쪽이 피스톤으로 돼 있는 애는 평형을 이루면 무조건 대기압과 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B의 몰수가 나왔잖아요. 아, 쉽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 이제 꼭지를 열고 평형에 도달한 순간, 이제 피스톤 멈춘 순간 총 부피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요 봐. 여러분, A 1기압 1리터 PV에서 1몰로 잡았어요. 즉 1몰 부피가 1리터인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 총 5몰이죠? 자, 꼭지 열어보세요. 총 기체 부피 몇 리터 나오겠어요? 5리터 나와야 돼요. 1몰 부피 1리터니까 5몰 부피면 5리터죠. 안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리터는 고정이에요. 그럼 총 부피 5리터 중에 1리터는 여기 들어가 있을 테니 이쪽에 나노 부피가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4리터. 그래서 실린더 쪽 4리터, 여기 1리터 고정. 총 5리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콩 열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콩 열면 여기만 4리터 나오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콩을 연 후에 이쪽이 4리터 되잖아요. 여기는 1리터 고정이잖아요. 전체 합쳐서 기체 몰수로 5몰이잖아요. 그럼 총 5몰 중에 이쪽에 몇 몰 들고 기체 4몰, 이쪽에 1몰. 부피에 딱 비례해서 같은 부피당 몰수가 똑같게 들어가야 최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체의 특징, 고르게 퍼지니까. 이해하였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저씨 이해했어? 따라왔어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어때요? 부분압력 어려워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여러분 아까 프린트 뒷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우리 부분압력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1-2번. 이게 아까 우리 대표 문제에서 봤던 그거죠?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부분압력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헬륨만 넣고 열기 전 PV, 연후 PV 같다로 구하시든가 아니면 토탈을 먼저 구하시고 몰분율로 계산하시든가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토탈을 먼저 해볼게요. 자, 토탈 기압은 얘네 콩 열기 전 3 곱하기 2 얘 콩 열기 전 PV 1 곱하기 3 싸그리 더해. 자, 콕을 열면 토탈 압력 모르고 총 부피는 5리터가 돼. 그럼 토탈 압력은 얼마? 5분의 3이 6. 아이 진짜 3 맞습니까? 제 계산이? 그럼 9 5분의 9기압이야. 맞죠?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헬륨은 부분압력 얼마를 차지하게? 토탈 5분의 9 곱하기 헬륨의 몰분율을 하셔야 돼요. 근데 헬륨의 몰분율은 여러분 우리 PV는 nRT에서 어차피 온도 일정, 상수 일정, PV가 몰수에 비례하므로 326, 133, 2대1의 몰비거든요, 결국. 그럼 헬륨은 몰분율 3분의 2 이렇게 나는 거예요. 따라서 헬륨의 부분압력은 5분의 6 기압.
네온의 부분 압력은 5분의 9 토탈 압력에서 몰 분율 3분의 1. 그래서 5분의 3기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쉽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PV는 일정하다 해서 얘 PV 이꼴 콩 열어서 헬륨의 부분 압력 곱하기 전체부 PO PV 이꼴 PV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 토탈 압력 지금 구했습니다. 다시 안 와도 되죠? 5분의 9기압 나온 거 2번 답 나왔고요. 괜찮죠? 정신. 자, 그 다음 요게 아까 본 그 문제 다시 안 해드려도 되겠죠? 꼭 풀어보세요. 요거 각각 용기 나 같은 경우 꼭지 A만 연 거니까 열기 전 PV 싹 더하신 후 연후 토탈 압력 곱하기 총부피 5리터 해서 토탈 압력 구하신 후 얘네들 12, 326 이게 몰비니까 몰분율을 이용해서 연후의 헬륨과 네온의 토탈 압력에서 몰분율 곱해갖고 부분 압력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의 결과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얘를 열었다가 평형 도달시켜서 닫았다고 해서 여기와 여기 압력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닫았어도 이 안에 네온과 헬륨의 부분 압력은 똑같아요. 각각의 부분 압력과 부피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열면 얘네들 다시 다 섞이면 총 토탈 압력 다시 구하실 수 있어요. 요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3번으로 가지요. 이거 다 여러분들 숙제로 이제 하실 완자 이런 데서 제가 다 뽑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 A와 B가 온도가 달라요. 저쪽은 3T, 이쪽은 2T. 근데 어쨌든 피스톤은 정지 상태죠. 그러면 피스톤이 정지라는 건 양쪽의 뭐는 똑같다. 압력은 똑같다. 지금 압력이 평형 상태인 거예요. 온도는 같지 않고. 자, 그래서 얘네들의 몰비를 구하라잖아요. PV는 NRT 때려 넣으세요. 모르겠으면 무조건 이 공식을 써놓고 자, 여기서 일정한 거 우리 지워요. 일단 압력은 같습니다. 뭘 보고? 피스톤이 멈춰있는 곳으로 모아 양쪽 압력은 지금 평형 상태. 그 다음 R은 뭐 상수니까 당연히 제껴도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몰 아니에요? 그럼 몰은 T분의 V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T 있고 V 있으니 되잖아요. A와 B의 몰비 쟤는 3T분의 V고 얘는 2T분의 4V니까 A와 B의 몰비는 TTVV 없어지면 1대6 몰비가 1대6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V는 NRT에서. 됐어요? 일정한 거 제껴요. 대신 이 문제에서 뭐가 일정한지 잘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봐요. A의 온도를 2T로 낮추고 온도를 똑같이 맞추겠대요. 온도를 똑같이 맞춘 후 피스톤을 어떻게 했냐면 제거해버렸어요. 피스톤을 빼버리면 둘이 이제 고르게 섞일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의 부분 압력을 구하시오. 문제는 지금 현재 압력이 P인 상태예요. 현재 압력이 P. 문제 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온도 맞추고 피스톤 빼버리면 얘네 전체 압력은 얼마가 되겠니?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온도가 변하니까는 일단 좀 내비두고요. 얘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어차피 B만 놓고 보면요. 다른 거 다 그냥 제끼고 B만 놓고 보면 이 상태에서 피스톤 제끼면 온도 유지에서 부피만 5V로 그냥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B만 놓고 봤을 때. 안 그래요? 어차피 B의 부분 압력 구하고 A 부분 압력 구해서 전체 더하면 토탈이 나올 거 아닙니까? 피스톤을 빼든 안 빼든 A와 B는 서로한테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B만 놓고 보세요. 지금 얘 압력이 2T의 4V의 압력이 P였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PV는 NRT 공식에 때려 넣으면요. PV는 NRT. 지금 온도는 어차피
B만 놓고 보는 거예요. A는 일단 신경 쓰지 마요. 피스톤 있을 때 없을 때 B만. 온도는 어차피 똑같고요. 상수니까 제끼고요. 내가 피스톤 올린다고 몰수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는 값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B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압력이 4V일 때 P였잖아요. 압력이 4V일 때 P였다면 얘 피스톤 제거하고 나면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요? 5V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피스톤만 빼면 전체 부피 5V. 그럼 이때 얘의 나중 압력 P'은 얼마가 되냐? P'이라면 헷갈리나요? 기체 B만의 부분 압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피스톤 있을 때 이만큼이었어. 그럼 피스톤 빼버리면 얘는 모든 게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만 5V로 늘어나는 효과가 되니 피스톤 제거하고 나면 B만의 압력은 제가 좀 계산해 넣어볼게요. PB 4V, V는 제끼고 는 5P가 되면서 B의 부분 압력은 4분의 5P가 나와요. 피스톤 제거한 후. 이해했습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얘의 부분 압력 4분의 5P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피스톤을 제거한 후 A와 B의 토탈 압력에서 B의 몰 분율을 곱하면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이 값은 피스톤 제거한 후 토탈 압력 곱하기 B의 몰 분율이 얼마예요? 얘네 몰비가 지금 1대 6이잖아요. 그럼 B의 몰 분율은 7분의 6이란 말이에요. 즉 피스톤 제거 후 토탈 압력이 여기서 나와요. 4분의 5P 곱하기 6분의 7을 하면 얘의 토탈 압력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제 계산이 맞아요? 뭔가 계산이 이상한 것 같다? 정신이 나갔나 봐요. 압력과 비례를 썼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압력의 부피는 반비례인데 제가 지금 비례로 써버렸잖아요. I'm sorry. 미안. 여기서 틀려버렸네. PV는 nRT에서 n 날리고 r 날리고 t 날리면 얘네 반비례인데 비례로 썼어. 자, 얘가 4V일 때 P면 P 대 PB. 이거는 열기 전, 이게 연후. 열기 전과 열기 연후에 부피비가 4대 5니 이게 5대 4가 돼야지. 부피의 반비례인데 미쳤나봐요. 자,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안 될 리가 없는데. 요게 쓰시고 그러면 얘의 부분 압력이 5분의 4. 이게 이제 피스톤 제거 후 토탈 압력의 몰 분율의 곱한 값과 같으므로 이게 지금 5분의 4가 나와야죠. 어쩐지. 그럼 2, 3, 15분의 14P. 이게 피스톤을 연 후의 토탈이에요. 그러면 피스톤 연후 B만의 부분 압력이 5분의 4P니까 토탈 15분의 14에서 5분의 4를 빼면 A만의 부분 압력도 나오는 거죠. 어차피 다 더하면 토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토탈 압력에 곱하기 몰 분율 해가지고 이 A 거를 다시 구하셔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됐습니까? 반비례를 빌어줬어. 고마워요. 찾아줘서.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4번. 잘 때가 아닌데 꼭지로 분리된 용기. 여러분이 봐요. 이쪽은 지금 뚫렸잖아요. 이거 보여요? 막혔잖아요. 완전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는. 자, 꼭지를 연 후 총 압력이요. 여러분, 이거야 뭐. 일단 얘네 각각의 압력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헬륨만 놓고 봅시다. 그래서 헬륨만 꼭지 열기 전에 몇 기압인 건데요? 여러분 대기압이 몇 미리? 760ml. 760ml에 또 760ml 해서 얘가 이걸 다 버티고 있는 거죠. 헬륨 몇 기압? 2기압. 760에 1기압이잖아요. 760에 또 760이니까 헬륨은 지금 2기압인 상태. 꼭지 열기 전 기준. 네온은 어때요? 자, 여기는 여기가 없어요. 순수하게 얘가 누르는 압력만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대기압이 없으니까. 380mm면 몇 기압이에요, 이게? 0.5기압 아니에요? 761기압이니까. 그럼 네온은 0.5기압 끝인 거예요.
여기가 열려 있었으면 얘기가 달라요. 여기가 뚫렸으면 1기압에 얘 380 더해서 1기압 더하기 0.5기압에서 1.5기압이 됐어야 되지만 얘는 지금 대기가 없죠. 순수하게 순 기둥만의 압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끝났지 뭐. PV는 nRT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용기 내부의 꼭지 연후 총 압력이요? 이거 굳이 따로따로 구할 필요 있어요? 열기 전 PV 곱한 다음 싸그리 더해서 연후 토탈 곱하기 꼭지 열면 청부피 몇 리터 돼요? 4리터 되잖아요. 이거랑 같으면 돼요. 각각 PV 곱해서 더한 거랑 꼭지 연후 총 P의 총 V 곱한 거랑 같으면 된다. 토탈 압력 바로 나온다. 그러면 1은 2, 0.5 곱하기 3 하면 1.5, 3.5 그러면 토탈 압력 PT는 4분의 3.5기압 40분의 35니까 8분의 7기압이군요. 콕을 열면 요 헬륨과 네온의 총 토탈 압력은 8분의 7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1번의 답이 나왔죠. 오케이?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 꼭지 연후 헬륨과 네온의 부분 압력. 이거 몰 분율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토탈 8분의 7이에요. 토탈 8분의 7기압. 이 중에서 헬륨만의 기압, 네온만의 기압, 얘 8분의 7 곱하기 몰 분율인데 몰 분율 어떻게 해요? A, PV는 nRT에서 어차피 R 똑같고 T 똑같으니 PV가 몰수의 비례거든요. 얘 2 곱하기 1에서 2, 얘 0.5 곱하기 3에서 1.5, 이게 얘네 몰비예요. 4대 3. 그럼 얘네 몰비가 4대 3이니 얘는 이 중에 7분의 4를 차지하고 얘는 전체 토탈 압력에서 지 몰 분율 7분의 3을 차지하고 그러면 각각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압력에서 내 몰 분율을 곱하면 부분 압력이 된다. 승호! 됐습니까? 계산하셔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 3번. 그래서 꼭지를 열었다 이거예요. 자, 꼭지를 열고 나면 기역 높이 이게 얼마로 변하니에요. 꼭지를 열기 전에는 제가 0.5기압이라서 이게 380 올라가 있었어요. 자, 꼭지 열고 나면 저쪽 압력이 얼마 된다고요? 8분의 7기압 돼요. 그러면 이 높이는 몇 미리로 바뀔까요? 계산 어떻게 하겠어요? 딱 8분의 7기압이 밀어 올려주는 만큼 올라가지 않겠어요? 제 대기압 없으니까? 그럼 8분의 7기압에 해당하는 순기둥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1기압이 760이니까 여기에 8분의 7을 곱해서 나온 높이가 곧 기역의 순기둥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지? 저쪽 애가 눌러주는 압력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긴 대기가 없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안 해드려도 되죠? 괜찮죠? 지금 눈이 안 괜찮은데? 아저씨, 자, 그 다음, 라스트요, 라스트. 꼭지 열었어요. 헬륨 쪽 순 높이가 어떻게 변하네요? 헬륨 어디 갔습니까? 꼭지를 열면, 여러분, 이쪽 높이는 그래서 얘가 누르는 만큼 올라가요. 이쪽은요, 그럼. 이쪽은.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지금은 여기서 총 2기압으로 누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2기압이었으니까. 근데 꼭지를 열었죠? 꼭지를 열면 토탈 8분의 7기압이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토탈 8분의 7이에요. 그럼 이쪽으로도 8분의 7, 이쪽으로도 8분의 7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도 8분의 7기압으로 바뀌니까 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지금 밖에서 얘는 1기압 고정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대기가. 자, 지금은 이쪽이 높지만 콕을 열어서 여기가 8분의 7기압이 되는 순간 일단 높이가 역전되죠. 저쪽은 1이고 이쪽은 8분의 7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1기압인데 여기가 8분의 7기압이면 1기압을 버티기 위해 추가로 얼마가 8분의 1기압만큼의 수은이 더 올라와서 이쪽에 1기압을 채워줘야 평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얘는 폭을 열고 나면 이쪽으로 수은기둥 8분의 1기압에 해당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거야. 8분의 1기압에 해당하는 높이는 구하면 되잖아요. 760 곱하기 8분의 1. 그죠? 아하. 그러면 헬륨 쪽으로 몇 미리 올라가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어떤 식인지. 괜찮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쉽다. 이게 부분 압력입니다. 아, 뒤에 또 있어, 씨. 자, 5번. 끝인 줄 알았어. 이거 보세요. 좀 아까 책에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고정장치. 고정장치가 있을 때는 그 부피가 고정된 용기와 같고, 풀어버리면 이제 외부 압력과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꼭지만 열고 평형을 시켜놨어요. 그 상태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꼭지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럼 이제 A와 B가 이 안에서 막 섞였겠죠? 이때 전체 압력. 자, 이제 해봅시다.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해봐. 아니, 저기 얘 고정장치 놓고 이것만 풀어대니까요. 그럼 전체 푼수 토탈 압력 어떻게 구해요? 봐요. 그 1, 2번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혼합기체 전체 압력, 토탈 압력, 꼭지 열기 전 PV, 꼭지 열기 전 PV에서 싸그리 더한 거랑 연후에 총 PV 한 거랑 같다고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열기 전에 PV 3 곱하기 2 A 거, 열기 전에 PV 4 곱하기 0.5 싸그리 더한 건 열고 나서 토탈 압력 곱하기 열고 나서 총 부피는 3, 4 합쳐서 7리터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 토탈 압력은 7분의 이게 2입니까? 6, 8 기압 여기까진 나오고, 토탈이 나왔으면 부분도 나오죠. 전체 7분의 8 기압 중 A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은 7분의 8 곱하기 몰 분율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A의 몰 분율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 PV는 nRT에서 상수 날리고 온도 일정한이 날리면 PV는 몰에 비례니까 아하, 2, 3은 6, 4 곱하기 0.5, 2, 3대 1이 몰비구나. 그래서 얘는 몰 분율이 전체 4분의 3 이래가지고 7분의 6기압. B의 부분 압력은 7분의 8에서 7분의 6 그냥 빼서 구하셔도 돼요. 어차피 부분 압력의 총합은 전체 압력이니까. 그래서 7분의 2기압. 여기까지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고정장치를 빼버렸어요. 고정장치를 빼면 여러분 A의 부피와 실린더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지금 내부의 총 압력이 고정장치 빼기 전에 7분의 8기압이고 총 부피가 얼마냐면 3리터 더하기 4리터에서 7리터인 상황이에요. 어차피 고정장치 빼면 내부 전체 기압은 몇 기압으로 평형에 맞춰지는 거예요? 1기압으로 맞춰지는 거죠. 외부랑 똑같이. 그럼 압력과 부피, PV 값은 어쨌든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니 고정장치 빼기 전 토탈 압력 7분의 8 곱하기 총 부피 7리터 한 거랑 고정장치 빼고 나면 무조건 1기압 되는 거예요. 1기압 곱하기 총 부피 몰라 한 거랑 토탈 부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온도만 일정하면 PV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보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하, 토탈 8리터. 실린더 고정장치 풀고 나면 합쳐서 8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합쳐서 8리터인데 이쪽 4리터는 고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총 8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 4리터는 고정이니 나머지 실린더에서 몇 리터가? 4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리터에서 총 8리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고정장치 풀고 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린더의 부피는 그래서 얼마냐? 이건 4리터가 맞아요. 어디가 실린더예요? 여기만 실린더예요, 여러분. 이쪽은 용기라고 불러요. 용기 혹은 뭐 고정 용기, 강철 용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피스톤 붙어있는 이쪽이 실린더거든요. 그래서
이쪽 실린더의 부피만 얼마냐 그러면 4리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그래서 그럼 A 기체는 총 몇 리터 되냐라고 물었잖아요. 어차피 이거 풀고 나면 여기 4리터 여기 4리터에서 전체 8리터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A가 어디 한쪽에만 쏠려 있겠어요? 기체가? 기체는 항상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8리터에 A만이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8리터예요. 이게 기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웃겨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겠는 게 이 용기가 예를 들어 2리터짜리 용기라고 칩시다. 고정 강철 용기예요. 이 안에 A라는 기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A 입자로 8개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B라는 애는 제가 녹색으로 그릴게요. B는 지금 이렇게 4개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전체 부피는 2리터잖아요. 여러분 A만의 부피는 몇 리터? 2리터예요. B만의 부피는 얼마게요? 2리터예요. 이게 기체의 특징이에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B를 싹 뺀다고 합시다. 그럼 A가 1리터로 줄어요? B를 싹 빼도 A는 2리터 용기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죠. A만의 부피 2리터예요. 그리고 내가 A를 싹 빼고 B만 남겨봐요. 그럼 부피가 1리터로 줄어요? B가 1리터에만 이렇게 몰려요? 아니잖아요. B는 A 빼도요. 전체 2리터 용기에 고르게 퍼져서 여전히 B만의 부피도 2리터. 이게요. 기체의 특징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섞여서 2리터 섞였는데 그럼 A, B가 반씩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모래 나눠서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체는 무조건 전체 부피만큼이 지 부피예요.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몰 분율만큼 나눠 가지지만 부피는 A도 2리터, B도 2리터로 치는 거예요. 기체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 제거해버리면 여기 4리터, 여기 4리터에 A도 전체 다 퍼져 있고 B도 전체 다 퍼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A만의 부피는 몇 리터? 8리터. B만의 부피 몇 리터? 8리터인 거예요. 이게 부피와 압력이 기체가 약간 달라요. 조심.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해서 나눠 가지지만 부피는 아니다. 부피는 그냥 전체가 다 지부피다. 오케이? 그래서 A의 부피는 8리터가 되는 겁니다. 실린더만의 부피는 4리터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A의 몰수와 여기 들어있는 A의 몰수의 비는 얼마냐? 이러면 이제 이건 나눠지는 게 맞죠. 전체 이쪽 4리터, 이쪽 4리터에 부피가 4, 4로 똑같으니까 A가 몇 몰이 됐든 이쪽 4리터에는 막 이만큼 몰리고 이쪽 4리터에는 이만큼 이럴까요? 기체가? 기체는 무조건 고르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부피에 비례해서 이쪽 4리터와 이쪽 4리터에 A가 딱 반반의 몰수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피에 비례해서. 오케이? 이해되죠? 좋습니다. 여기까지예요.